4차시 데이터 정제 시간입니다. 자, 이번 차시에서는 분석 대상 데이터셋에 들어있는 이른바 노이즈에 대한 제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결측치라고 비어있는 경우, 이상치라고 수집은 됐는데 좀 너무나 튀는 데이터들, 그리고 데이터 분포 자체가 분석이 적합치 않을 때 형식을 좀 변환하는 이런 기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결측치 처리하기부터 알아보시죠. 자, 결측치 처리하기에 대해서 소개하는 슬라이드인데요. 특정 변수의 일부 값이 누락된 것을 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마디로 그 행과 열이 겹치는 단위 셀에 데이터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기게 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조사 시에 이제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미리 이제 파악하지 못했다거나, 응답자가 거부를 했다거나,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최근에 뭐 IoT 센서 가지고도 기상 데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사람들의 어떤 행동, 이런 정보 같은 것도 수집하는데, 센서 오작동으로도 데이터가 입수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변수는 질문했을 때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이를테면 이제 남성한테 뭐 임신 여부를 물어본다거나 이런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불가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결측치들이 발생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아래서는 그 보통 데이터 안에 문자형 변수는 이렇게 대괄호 안에 NA라고 되어 있어요. 문자로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꺽쇠까지 표현해서 NA라고 해서 요 안에 문자가 없다. 하지만 이제 그 셀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 요소 개수를 카운팅하면 NA 자리에 개수도 들어갑니다. 그 점을 좀 유념하셔야 되고, 비어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어 있는 경우, 아무것도 없는 경우는 널이라고 하죠. 널. 그냥 껍데기만 있는 경우. 이건 요소 개수를 카운팅했을 때 카운팅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NA라고 어떠한 그 벡터라든가 변수 안에 NA라고 이렇게 들어 있으면 하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데이터가 있는데 그게 숫자인지 문자인지 어떤 기호인지 양적인 크기인지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수치는 NA로 그냥 표시하고요. 그래서 이 처리 방법은 그냥 간단하게 지우는 거죠. 빅데이터 시대에는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일부 데이터가 누락이 돼도 그거 간단하게 지우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변수에 들어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일괄적으로 지울 수도 있죠, 나름대로. 그래서 불완전한 자료 같은 거를 무시해서 어떤 변수, 이러이런 변수에 누락된 데이터가 너무 많다. 어떤 사람의 데이터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측정을 했는데 비어있는 경우가 많다. 그럼 뭐 레코드 기준이라든가 변수 기준으로 제거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경우는 이 말 그대로 변수 개수라든가 레코드 개수가 적을 때는 신중을 좀 기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데이터 입수하는데 그만큼 시간과 비용, 이런 법제도적인 문제를 우리가 뛰어넘으면서 극복해 가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수집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셋이 작은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지울 수는 없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완전 제거 부분, NA가 있는 친구들은 무조건 그 레코드를 쭉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요. 한쌍 제거법은 이제 분석할 때 예를 들어 뭐 카드 사용 금액하고 지출 금액 간의 상관성을 볼 때 그 두 변수 안에 이제 짝을 맞춰서 첫 번째 사람이 카드 쓴 데이터하고 두 번째 사람이 카드 쓴 데이터, 이걸 매칭해서 상관성을 계산하잖아요. 또 두 번째 사람도 세 번째 사람도 계산할 텐데, 이 한쌍 제거법이라는 게 이 관광객줄 중에서 10,000여 명 중에서 그게 비어있는 사람 데이터는 빼고 나머지 데이터들은 쓰자, 이런 겁니다. 한쌍 제거법은 이제 그런 측면의 제거법이고요. 보통 상관 분석이나 이런 거 할 때 옵션이 있죠. 그 비어있는 부분들은 제외하고 정상 데이터끼리 결합해서 어떤 연산을 해달라. 이따가 그 옵션 사용법도 이렇게 배우실 겁니다. 자, 단순 대체법은 지우지 말고 그거를 좀 다른 값으로 이렇게 변형은 아니고요. 다른 값을 좀 계산해서 집어넣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변수의 데이터가 누락되어 있을 때 다른 변수들 그 해당 변수의 나머지 데이터의 특성을 보고 평균, 예를 들어 온도 데이터가 있는데 특정 시점에 온도 값이 비어 있다. 그러면 전반적인 그
수집된 온도의 평균 값을 토대로 평균 온도를 넣어도 대체로 무난할 수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다른 남아있는 데이터들이 평균이라는 대표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는 중앙값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저희가 적절하게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 그래서 남은 데이터를 갖고 모든 값을 활용해서 반영하는 일괄 대체 기법이 좀 있고요. 몇 가지를 좀 결합해서 적절하게 그때그때 좀 여건에 따라 다르게 좀 대체하는 유사 유형 대체 기법 뭐 이런 것들 좀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맞으면 뭐 다른 스타일, 이렇게 맞으면 다른 스타일. 또 이런 것은 이제 그 해당되는 데이터를 임의의 다른 걸로 바꿔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남은 자료를 그대로 활용한다 이런 장점은 좀 있지만 측정되지 않은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기 때문에 오차 부분이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또 나름대로 정상 패턴이 오히려 더 감소한다거나 이런 또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류 가능성, 편의가 발생할 부분들도 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기법에 좀 약점이 있어서 다중대체법이라고 여러 가지 통계적인 기법, 머신러닝 기법이나 이런 기법들을 좀 활용을 해서 통계적으로 그런 오류 가능성을 좀 줄인 이런 기법들이 나와 있는데요. 머신러닝이라든가 딥러닝 시간에 다중대체법을 보통 다루게 되고요. 저는 기초과정이니까 지우는 법하고 단순대체법으로 처리하는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결측치가 어느 부분에 좀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좀 해봐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 투어 데이터셋을 이렇게 한번 로딩을 좀 했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다루는 데이터셋의 결측치가 있나 없나, 어느 정도 규모로 있나를 좀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NA라는 기능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딱 집어넣으면 그게 변수의 개수나 레코드의 개수에 상관없이 한 개라도 있으면 true라고 나옵니다. N이 하나라도 있으면 한 개도 없고 깔끔하다, 깨끗하다 그런 경우에는 false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N이 NA라고 했을 때 my라는 관광객 데이터에 true라고 나왔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결측치가 한 개 이상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isNA라는 함수를 쓰시게 되면은 앞서서도 한번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 괄호 안에 어떤 변수나 데이터셋이 입력이 됐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is, NA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변수 항목별로 그쵸? 이렇게 판단을 좀 했고 심지어 변수별로 해당되는 그 관찰치별로 아이디가 있나 없나 이 조사 시기가 있나 없나 성별 릴레이터가 있나 없나 이거를 실제 여러분들 아마 이 코드를 실행하시면은 상당히 많은 내용이 출력이 되죠. 물론 1000개까지만 맥스 프린팅 옵션에 의해서 1000개 정도까지만 이렇게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분석할 때 인A인 경우, NA인 경우, 아닌 경우를 좀 우리가 따질 때 이 함수 많이 씁니다. NA가 아닌 깔끔한 데이터를 우리가 판단할 때는 is NA 앞에 이렇게 not을 붙이면 돼요. not의 의미를 갖고 있는 느낌표를 붙이셔서 is.na라고 하시면은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는 반대로 나오겠죠. 정상 데이터면 이제 true, NA가 아닌 비어있는 데이터면 false로 나올 거고요. 이 isNA는 NA이면 true, NA가 아니면 false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러면 이제 NA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는 아는데 너무 이제 장황하게 나오니까 우리가 변수별로 한번 조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sapply 함수를 써가지고요. my라는 데이터 셋을 보면 거기에 이제 이런 변수들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변수 항목별로 내가 원하는 요 함수를 좀 적용해 달라는 뜻이에요. 데이터 순환 sapply 요런 데이터 셋의 변수별로 요 함수를 apply 해달라. 그리고 내용을 s라는 게 simplify입니다. simplify 정리 자체를 좀 일목요연하게 변수별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변수별로 해당 as NA 그 NA 값이 있나 없나를 이렇게 변수별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보기가 좀 편하죠. simplify s apply가 그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id는 응답자 id가 있어야 되니까 NA가 없고요. 조사 계열도 없고 성별에도 없고 이 학력에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직업 유형도 몇 가지죠. 이렇게 지금
tru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결측치 처리 대상 변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규모 면에서 어느 정도 있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my 데이터셋에 이걸 EGNA로 두면 이런 식으로 각 변수와 해당 레코드별로 다 일일이 셀별로 다 카운팅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sum, 우리가 총 더해서 얼마나 나와 있는지를 좀 볼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true를 보통 1로 간주하고요. false를 0으로 간주해요. 그래서 이제 sum 함수에 넣으면은 어차피 true, 뭐 false, true 이런 데이터가 있어도 이 사칙 연산 함수에 집어넣으면 그 논리값을 true는 1번, false는 0번으로 카운팅을 하기 숫자를 이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합을 구하면 그리고 true 개수만큼 즉 결측치 개수만큼 하게 되죠. 그래서 요 개수가 요 정도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실제 요거를 그 칼럼이라는 걸로 우리가 한번 컬럼섬, 컬럼 단위로 우리가 요 결과 내용을 요 방향으로 한번 계산을 좀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좀 한 거죠. 요 변수에는 없고 에듀케이션은 140개, 여기는 52개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네요. 나름대로. 어더, 다른 국가를 좀 비교해서 어느 국가를 좀 우리나라 오기 전에 어떤 국가를 가보겠다고 비교했냐, 다른 국가 그걸 조사한 건데 대부분은 요건 아마 응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한두 개 정도 선정을 해서 우리가 진행을 좀 해보죠. 그래서 앞선 슬라이드에서는 내가 다룬 데이터셋에 결축 데이터가 있나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로 있는지를 보셨고요. 시각적으로 NA에 대한 그 그래프를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 NA 개수, 그리고 시그널 개수,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number of missing, number of complete, 이렇게 우리가 좀 파악을 좀 하고 있고요. 13,000명의 데이터가 20몇 개 변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셀 단위로 그 데이터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 중에 한 10,000개 정도가 누락되어 있다는 뜻이고, 한 30만 개 셀에는 정상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 어떠한 변수들이 데이터가 비어 있는지, 어떤 레코드의 데이터가 비어 있는지를 따로 가로 세로 방향으로 보는 거죠. 요런 변수들에서 데이터가 누락된 게 요 정도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변수의 이 누락된 퍼센티지가 요 정도다. 또 레코드 면에서도 어떠한 이제 응답자들이 적어도 1개 이상의 이 미싱 데이터가 있는지를 이렇게 요 정도 응답자들이 지금 한 3군데 변수를 응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요 리스트에 등장하는 내용을 좀 보시고 어떤 변수는 그냥 잘라내야 되겠다. 어차피 이건 너무나 이 누락 데이터가 많아서 의미가 없겠는데 분석할 때 이런 건 잘라내시면 되고요. 레코드도 마찬가지로 변수도 잘라낼 수도 있지만 레코드도 이 응답자는 응답이 너무 부실하다. 조사를 우리가 충실하게 못했다. 이런 경우는 해당되는 그 관찰치를 또 제거할 수도 있죠. 우리가 변수 인덱싱이라든가 레코드 인덱싱 하는 건 다 배우셨기 때문에 보통 마이너스를 붙이면 그 부분들을 빼고 깨끗한 데이터만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각적으로 한눈에 그래프를 통해서 전체 데이터셋이 있을 때 이렇게 관찰치를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뿌린 거고요. 세로 방향으로 변수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 중에 주로 요 변수에 이 누락된 데이터가 상당히 많죠. 이 변수는 거의 분석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외하셔도 되고요. 물론 있는 데이터 위주로도 우리가 이제 분석을 일부 이렇게 이제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 일부 이렇게 좀 결측 데이터가 들어 있구나.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에이지 변수, 연령대 변수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함수 일단 빈도 카운팅을 해서 이렇게 봤는데 여기 결측치가 있나 없나까지 보시려면 옵션이 있어요. use NA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보면 만약에 요 에이지 변수의 이 빈도대로 이 빈도 카운팅을 해서 테이블 구조로 보여줘라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거기에 NA라는 항목이 들어있으면 if any 만약에 NA라는 항목도 들어있으면 걔도 그 옆에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를 이렇게 보여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옵션을 써서 우리가 결과를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어느 정도 규모로 있는지 이렇게 봤고요. 연령대 말고 또 이제 두 가지 변수를 이렇게 그로스해서 봤거든요. 연령대별로 어코모데이션
어떤 숙박시설에서 잠을 잤는지를 이렇게 이제 보는 내용인데, 이것도 만약에 요 use NA 옵션을 쓰시면 교차 분석할 때도 그 결합된 내용, 어느 연령대에서 어느 숙박시설은 없더라, 요 정도 응답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할 때는 보통 이렇게 정상 데이터만 좀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use NA 옵션을 쓸지 안 쓸지는 그때그때 우리가 후속 작업에서 어떤 값을 쓸 거냐, 이걸 좀 감안하시면 되고요. 이제 제외해서 연산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범주형 데이터는 이렇게 한번 본 거고요. 연속형 데이터는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죠. 이 카운트란 변수가 있어요. 국내 방문 횟수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 연속 변수를 이렇게 사칙 연산 가능한 기술 통계 함수에 넣으면 NA가 있으면 결과도 NA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옵션 중에 해당 함수 옵션 중에 NA.RM이라는 걸 적절하게 적용하시면은 걔를 제외하고 NA가 있으면 remove, 그걸 일단은 임시로 메모리상에서 조금 한쪽으로 치워놓고 정상적인 숫자 데이터만 결합해서 평균을 보여주겠다, 이런 뜻이고요. 개별 변수할 때, 또 이 두 개 변수 간의 상관성 분석할 때, 과연 이제 방문 횟수에 따라 비용도 많이 쓰는지를 좀 본 거죠. 계속 오면서 만족하니까 비용도 많이 쓰는 건지, 방문 횟수가 많으면, 그러니까 많이 온 만큼 국내 실정을 잘 아니까 싼값 위주로, 저렴한 데 위주로 이렇게 알뜰살뜰 찾아다니는지, 그런 걸 좀 보기 위해서 상관성이 플러스 쪽인지 마이너스 쪽인지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어느 변수에 NA가 있으면 이 결과 자체도 상관관계가 NA로 나오죠. 그래서 이 연산할 때 혹시라도 NA가 있으면 안 되니까 complete observation, 깨끗한 완벽하게 들어있는 데이터만 짝을 져서 상관성을 좀 만들어 달라. 마이너스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국내 방문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국내에 대한 이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이제 비용을 낭비하지 않고 아주 효율적으로 집행을 좀 하다 보니까 실제 지출 경비도 조금씩 이렇게 작게 이렇게 드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하지만 양적인 크기는 0.001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관계 패턴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네요. 마이너스이긴 한데. 자, 그리고 다른 연산할 때도 한번 좀 적용해 보죠. 자, 우리가 지금 파이프 연산자 마그리타라고요. 디플레이알 패키지 써서 데이터 연산을 한번 해볼 텐데, 원본 데이터 셋에서 파이프 타고 셀렉트 함수에 넣습니다. 이것도 디플레이알 패키지 전용 함수인데요. 그 중에 age하고 count란 변수만 별도로 인덱싱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렇게 대괄호 방식으로 어떤 컬럼 이렇게 C 함수에 써가지고 인덱싱을 많이 하는데, 이 디플레이알 패키지가 최신 패키지라고 했잖아요. 셀렉트 함수를 써가지고 인덱싱을 많이 하죠. 이렇게 인덱싱해서 그 두 개 변수의 내용을 또 어디에 보냈습니다. 그룹 바이에 집어넣어서 집계하기 위해서 age 변수를 기준, 연령대를 기준으로 그 데이터셋을 좀 분할해 놔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0대, 20대, 30대 이렇게 60대 이상 이렇게 좀 데이터셋을 나눈 다음에 그 연령대별로 이 카운트, 방문 횟수를 좀 구별해서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미남수를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요 average라는 이름으로 정리해서 좀 보여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연령대별로 이렇게 이제 방문 횟수가 10대는 1.78에 중년층이 아무래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5번 이상 이렇게 방문을 했다고 좀 보여줍니다. 여기도 연산 과정에서 이 결측 데이터, 미남수의 요 카운트 데이터를 넣을 때, 그쵸? 그거에 따라 이제 이 평균, 연령대별 집계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NA가 들어있으면 평균을 못 구하죠. 그래서 이것도 자, my data set에 이렇게 두 개의 변수를 갖고 온다. 바로 연산하기 전에 필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링, 이런 조건만 통과시켜라, 이런 조건은 제외해라. age 변수에 혹시 EGNA가 없는 거, 느낌표가 있기 때문에 정상 데이터, 카운터 변수에서도 정상 데이터, AND 조건이죠. 한쪽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평균 구할 때 이게 이제 또 NA가 나와서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둘 다 NA가 없는 깔끔한 데이터만 추출해서 그룹 바이에서 이렇게 보겠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약 짓기 할 때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NA만 좀 제외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측체 제거하는 걸 한번 실제로 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은 이렇게 있는 걸 보셨고요. NA.omit이라든가 컴플릿 케이스를 넣으면은 NA가 하나라도 들어있는 데이터는 다 이렇게 삭제를 합니다. 다 삭제를 해줘서 그 개수가 실제 줄었죠. 변수가 탈락되는 경우는 없는데 레코드가 많이 삭제가 됐다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연산 과정에서도 이런 걸 적절하게 NA.omit해당 변수에 어떤 NA가 들어있는 요소만 지운다거나 레코드 전체를 날릴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제거 작업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른 값으로 좀 대체하는 방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변수 리코딩이라든가 이런 걸 좀 보셨기 때문에 평균 값이나 해당 변수, 방문 횟수에 대한 그 평균 값이라든가 중앙값, 최빈값 같은 걸 이렇게 계산을 해서 만들어 놓고 그 값을 이렇게 대체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 방문 횟수 데이터 중에 NA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요 모드, 최빈값으로 변경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NA를 하나도 없게 만든 겁니다. 해당 변수에. 그러면 이제 후속 작업할 때 우리가 이 누락된 데이터를 조금 완벽한 데이터 셋으로 만들어서 분석할 때 자유롭게 쓸 수가 있죠.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이 모든 마이 데이터 셋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개별 변수마다 NA가 어느 정도 이렇게 존재할 텐데요. 중앙값을 일단 다 이렇게 계산을 해놓고 나서 각 변수마다 혹시라도 NA가 있으면 중앙값을 전부 다 채우는 그런 함수를 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변수별로 이 NA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잘 보시면 이 my dataset에 펑션이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 기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집어넣는 변수 데이터 중에 결측 데이터가 있으면 중앙값을 대신 넣어주고 결측 데이터가 아니면 그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놔둬라, 이런 뜻이죠. 그렇게 만들어서 전처리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주어진 데이터 셋에 누락된 데이터가 있을 때 어떻게 체크하고 규모를 확인하고 어떤 식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